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더리움 조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8월 말 9월 초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명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코인 이슈 집중 분석입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드디어 전고점을 돌파를 하였습니다. 금일 새벽에 드디어 2021년도 고점인 4,800불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5,000불 목전까지 치고 올라왔죠. 시가총액 역시 무려 6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최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이더리움 가격은 전고점인 4,800달러 선을 닿으면 기관들 알고리즘 매매로 인해 계속해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드렸었죠. 대략적으로 4,800달러 부근에서는 기관들의 알고리즘 매매와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최고점 부근에 닿을 때마다 떨어지면서 다시 반등하는, 리테스트하는 모습들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또한 월가 기관들의 알고리즘 매매에 해당이 된다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단숨에 해당 구간을 돌파하기보다 여러 차례 리테스트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처럼 기관들의 알고리즘 매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은 전고점 부근 근처에서 계속해서 리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중요한 일정인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그동안 물가만을 최우선 과제로 삼던 연준이 이제는 고용 둔화까지 본격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고용 둔화를 언급했다는 건 향후 금리 인하의 명분은 충분히 만들어졌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시장은 9월달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말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8월 말 9월 초까지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8월 29일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발표가 되죠. 오후 9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최근 발표됐던 CPI나 P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PCE 지표 역시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9시 30분 PCE 지표 발표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단기적으로 8월 말 9월 초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8월 말 9월 초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명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온체인 데이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달성한 뒤에 차익 실현 압박으로 인해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이더리움은 신고점 달성한 뒤에 얼마 가지 못해서 4,100불까지 하락한 뒤 반등한 상황인데요.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미실현 평가 이익인 NUPL을 보면 현 시점 이더리움 가격이 4,800불을 돌파하면서 NUPL은 초록색 구간으로 약 0.6 정도 수준임을 살펴볼 수 있죠. 이는 장기 보유자들이 평균적으로 큰 평가 이익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완전한 탐욕 구간인 파란색 구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어요. 추가 상승 여지는 남아있지만 단기 조정 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펀딩피 같은 파생상품 지표도 최근 랠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롱에 쏠린 현상을 보이면서 시장이 대부분 롱베팅에 가열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작은 규모의 매도세에도 롱 스퀴즈로 인해 큰 폭의 변동성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신고점 달성 이후에 매수세가 한풀 꺾이면서 대규모 롱천산이 발생하면서 가격 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 가운데서도 이더리움 관련 호재는 착실하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를 살펴보면 8월 달에는 이더리움 ETF의 자금 쏠림이 두드러졌죠. 8월 20일 하루 동안 이더리움 ETF에는 3억 3,700만 불의 자금이 순유입된 반면에 비트코인 ETF에서는 오히려 순유출이 발생됐습니다. 기관이나 고래들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회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비트마인이나 샤프링크 같은 이런 월가의 상장사들이 여전히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죠. 최근에 공개된 보고에 따르면 비트마인과 샤프링크 두 상장사가 보유 중인 이더리움의 가치만 100억 달러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세로 인해 이더리움은 잠시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물량 유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반면에 몇 년간 홀딩하던 비트코인을 모두 매도한 뒤에 이더리움 롱 포지션을 진입하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비트코인 고래가 확인이 됐죠. 심지어 7년 만에 가지고 있었던 비트코인 16조 원 규모의 자산을 전량 이더리움으로 이동한 비트코인 고래 역시 이번 온체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으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비트코인에서의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이동하는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이더 BTC 차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더리움과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115K 부근에서 강한 매도 압력과 함께 대규모
거래가 터지면서 단숨에 112K 초반까지 밀리는 조정을 겪었습니다. 특히 115K 구간에서는 굵은 매도 체결원이 연속적으로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는 고래들의 포지션 정리 혹은 강제 청산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급락 이후에는 112K 부근에서 대규모 매수 거래가 유입됐고 단기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연속적인 매수세로 이어지지 못했고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위쪽 11만 5,200달러에서 11만 6,000달러 구간은 두꺼운 매도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단기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하단 11만 2,000달러와 11만 500달러 부근에서는 매수벽이 자리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를 뒷받침하는 비트코인의 청산 히트맵을 보시면 노란색, 초록색으로 가장 강력하게 표시된 부분이 11만 5,500달러에서 11만 6,500달러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 부근에서 숏 포지션이 대거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근을 돌파한다면 강하게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중간에 해당되는 11만 3,500달러부터 11만 4,000달러에서는 단기 포지션이 롱숏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강한 변동성에 의해 교차 청산된 흔적으로 확인됩니다. 이 하단 구간에서는 오늘 새벽에 발생했던 급락에 강하게 청산된 흔적이 포착되면서 해당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이 대량 청산됐고 가격이 크게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즉 현재 구간은 11만 500달러에서 11만 2,000달러 지지와 11만 5,000달러에서 11만 6,000달러 저항 사이에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11만 2,000달러 지지를 확인한 뒤에 11만 4,500달러에서 11만 5,000달러까지 반등을 노리는 롱 전략, 반대로는 11만 4,500달러에서 11만 5,000달러 저항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고려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겠네요. 명확한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레인지 트레이딩, 즉 박스권 매매가 가장 안정적인 구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고래들의 이더리움 자금 이동을 비롯한 이더리움의 자금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더리움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이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더리움의 전고점 돌파 이후에 찾아온 조정은 과열된 지표들을 통해 예측할 수 있었던 조정으로 어느 정도 예상된 흐름이었습니다. 장기 홀더와 고래 그리고 기관들은 오히려 이더리움 보유를 지속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매집세를 늘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권 수용 확대와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사됨에 따라 근본적인 호재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정을 우리가 기회를 발판 삼아 대응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봤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의 노란색 구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조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렸던 구간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무섭게 조정이 시작됐고 4,000달러 선까지 실제로 조정이 왔었죠. 당시에는 단순히 저항 구간에 닿았다는 기술적 이유만이 아니라 온체인상 이익을 본 주소가 90%를 넘어선 상태라 차익 실현 압력이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PPI 발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흔들렸고요. 결과적으로 여러 조각들이 맞물리면서 조정이 강하게 나온 거죠. 기술적 과열, 온체인 차익 매도, 매크로 불확실성이 동시에 겹친 사례였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이더리움은 5,000달러 부근을 눈앞에 두고 아주 강한 거래량과 함께 갑작스런 매도세를 맞으면서 현재 4,7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알람이 울려서 급하게 뉴스를 찾아보았는데요. 뚜렷한 내부 악재는 발견된 게 없으나 시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예멘 수도 산하 공습 소식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번지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더 이상 독립된 자산군이 아니라 글로벌 리스크 온오프에 즉각 반응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현재 상황까지 브리핑은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더리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보조지표들과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단순히 가격이 빠졌다, 올랐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 힘이 실리고 꺾이는지가 중요하겠죠.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4시간 일봉의 RSI는 과매수권을 살짝 벗어나면서 60선 초반에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우위를 유지하되 단기적으로 힘을 조율하는 단계라는 걸 의미하죠. MACD는 골든 크로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히스토그램이 줄어든 건 모멘텀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죠. 단순히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아니라 상승하는 힘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VWAP은 4,780달러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현재 시장이 단기적으로 균형점을 찾고 있다는 뜻이고 이 근처에서 매수 매도가 치열하게 맞붙는
맞붙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매수 압력과 매도 압력 간의 힘의 균형을 비교해주는 OBV 지표에서는 최근 매수 압력을 뒷받침했던 상승세가 이번 급락으로 살짝 흔들린 흔적이 보이네요. 이건 단순한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매도 전환의 신호인지는 앞으로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전고점 바로 아래 아주 미묘한 구간에 있습니다. 4,900달러 선을 시원하게 넘어준다면 단기적으로는 5,200달러에서 5,500달러까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4,500달러 선이 무너진다면 4,300달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당장 상승 추세는 유효하지만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추세가 금방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죠. 이럴 땐 단기 트레이더로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분할 진입, 그리고 현금 비중 유지입니다. 지금처럼 방향이 뚜렷하진 않은 장에서는 놓치면 안 된다는 조급함보다 확실히 열렸을 때 진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매매가 될 겁니다. 특히 레버리지는 5배 이하로 최소화하고 매매에 들어가기 전에 손절과 익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결국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수익을 내느냐 보다 어디서 크게 잃지 않느냐가 될 겁니다. 이더리움은 분명히 강한 펀더멘탈과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새벽에 보여준 급락처럼 지정학적 변수와 전고점 매물대라는 부담이 동시에 걸려 있다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즉 이번 주 흐름은 단순한 단기 움직임을 넘어서 앞으로의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긴 조정 국면에 들어가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8월 말 9월 초 하락 가능성은 높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방향을 결정짓기 직전에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들은 여전히 우위가 강세 쪽에 있지만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고요. 지정학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승과 하락 중에 하나를 단정짓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대비하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되겠죠. 준비된 분들만이 이 변동성의 장세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역사적 변고점에 서 있습니다. 온체인, 기간자금, 거시환경 모두 긍정적이지만 월가의 매도 알고리즘이 기다리는 전고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리테스트를 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 눌림목 분할 매수 전략이 유리할 수 있겠죠.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런칭한 코인 이슈 집중 분석 시그널룸에 많은 분들이 입장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시그널룸은 고급 정보를 공유하는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분들에게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그널룸의 입장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집중 분석 시그널 룸에서는 실시간 시황이나 매매 포인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이벤트 소식이나 거래대회 정보, 제휴거래소 특별 혜택까지, 그리고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술적 분석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해외 유명 트레이더 실시간 관점 및 각종 온체인 데이터 자료를 드릴 거고요. 해외 거래소 CS 담당자와 1대1로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코인 이슈의 실시간 시황 및 수준 높은 트레이더분들의 다양한 시황과 작도를 볼 수 있습니다. 시그널룸의 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말 월초 변동성이 심해지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공포를 느끼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회를 느끼셨으면 합니다. 오늘 코인 이슈 집중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이슈 집중 분석이었습니다.